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도 수원시 물건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남강 하우스스토리. 사건 번호 2019 타경 52만 546호. 일단 사건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내역. 이 사건은 입찰 20일 전입니다. 20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이 사건과 관련된 매각 물권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 등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고 이 물건과 관련된 자료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 분석과 점유자 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픈되어 있는 자료만으로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매 사이트에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이트에는. 이 오픈되어 있는 지금 아주 부족한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18.1평, 그리고 대지권은 10.1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날 접수되었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만에 지금 사건이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문제가 좀 단순하고 송달해야 될 권리자들이 좀 더 적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으로 보이죠. 그래서 소유자, 채무자는 한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오 누구누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죠. 보통 금융권 채권자들이 이제 아파트에는 많은데 이 물건은 개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 신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2억 4,800, 최저가는 2억 4,800, 1차입니다. 외관을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겼고 주변은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아직 20일 정도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보시면 소유권 이전, 매매로 2007년 10월 30일 지금 현재 소유자인 한 누구누구가 이 집을 샀고, 그리고 2013년 11월 15일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저당. 이 근저당, 소유권 이후에 있는 가장 빠른 이 가장 최선순위 근저당,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말소 기준이 되어서 이 날짜 이후 2013년 11월 15일 이후에 있는 근저당, 경매, 기입등기 등 보면 근저당 2개 딱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물론 강직 경매도 소멸되겠죠. 아까 제가 경매 절차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렸다는 걸 보고 권리관계가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송달할 게 없으니까 경매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낙찰받으면 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없어진다. 문건 접수 내역. 문건 접수 내역을 보는 것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얽혀있는 권리자들의 어떤 권리관계에 있어서 법원에 뭔가 권리를 신고해야 되고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권리자들이 누가 있고, 그 권리자들이 낙찰자한테 이후에 영향을 미칠 법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사전에 한번 체크해보고 명도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이 문서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황조사서와 매각 물권 명세서가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임차인의 권리 신고가 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임차인 없습니다. 채권자의 어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채권자 보증서 신청, 그리고 현황조사서, 등기필증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이게 답니다. 교부권자 미체납 교부 청구서 제출, 이게 답니다. 임차인의 권리 신고는 없다라는 거죠. 임차인이 없다. 채무자, 소유자가 같다.
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경매에 이르는 뭐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어떤 권리 관계가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확하게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명도하고 그 사람을 명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당, 낙찰을 받는다면 등기상에 인수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보셨겠지만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는 아주 단순한 근저당 2개, 강제경매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소멸됩니다. 자, 낙찰 받는다면 관리비, 이 부분은 명도 과정에 있어서 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올라옵니다. 입찰가와 그리고 명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연체 금액이 얼마인지, 연체는 되어 있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가? 임차인 권리신고 없었습니다. 소유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한다는 겁니다. 자,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 권리관계 소유권자, 예상기간은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이 사람들이 이사협의가 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한다면 약 250에서 300 정도는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250만 원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협의해서 이사 비용을 주고 내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같은 아파트 동평행대 매물입니다. 자, 실제 거래가 된 물건입니다. 자, 이제 되어버렸다. 다 됐는데 과거에 이렇게 호가했었습니다. 3억 3천과 3억 2천. 우리가 6층이죠. 6층이고 여기 12층 8층. 3억 2천, 3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감정보다 훨씬 높게 거래가 됐다는 거죠. 2019년 거래 보시면 이거는 네, 잘못했습니다. 자, 이건 필요 없고, 자, 이겁니다. 이 내용이네요. 자, 2019년 보시면 2019년 초에 보면 2억 2,700. 현재의 어떤 감정의 그 범위 수준에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2억 5천, 2억 2천, 2억 5천, 2억 6천, 2억 6천, 2억 5천.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2억 7천에 있다가 갑자기 3억 900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3억 2천, 3억 3천도 거래가 됐다라고 나오죠. 작년 초와 비교했을 때, 2019년 초와 비교했을 때 약 1억 원 정도 가격이 거의 올랐다. 자, 대상물의 거래 가능 금액 보시겠습니다. 감정가 2억 4,800이었습니다. 자, 이거 작년 시세는 2억 중반 금액의 이 약간 아래 그리고 약간 위에 이 범위 안에서 거래가 되었으나 최근 호가는 3억 원을 넘었고 실제 거래도 3억 넘게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6층입니다. 자, 그러면 3억에서 3억 2천 사이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실제 3억 2천은 최근 거래가 됐다라고 하니까 예상할 수 있죠. 자, 인근 낙찰 사례 중에서 비슷한 평형과 금액대 시장에 던졌을 때 수요자들이 반응이 비슷할 법한 아파트의 낙찰 사례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산 2020년 2월 21일과 1월 31일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18.1평 아주 유사한 물건이라고 보고, 물론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 물건의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됐습니다. 자, 시장에서의 반응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를 분석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가장 유사한 이런 물건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같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19년 1월 10일, 그러니까 1년 넘었죠. 1년 전에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1년 전 거래 상황을 보시면 지금 감정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장의 반응도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을 지금의 상황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자, 지금의 상황과 더 유사한 것은 바로 2020년에 있었던 태산 아파트 사례다. 자, 보시면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모두 2차에 낙찰되었다. 가격 급격한 상승 시점이 지금 완전 최근 2월달 1, 2월에 와서 발생했다는 거죠. 이때는 경매를 진행해도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수요와 매도자와 매수자의 어떤 그 밀고 당기는 힘이 아직까지는 한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1차에서 낙찰이 되지 않고 2차까지 왔다가 28대 1과 무려 17대 1. 자, 28대 1, 17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수요자의 수요 심리가 순식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자, 감정가는 이러할 때, 자, 그 당시라고 하면 며칠 전입니다. 자, 이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원, 그리고 1억 6천. 거의 감정 시점에서 순식간에 수천만 원 정도의 어떤 가격 상승이 보이는 거죠. 자,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 거래 가능 금액 대비 102%, 100%. 시장에서 부르면 그냥 그대로 매도자가 부르는 대로 그대로 거래가 가능한 시기에 나온 경매 물건이 28대 1과 17대 1의 경쟁률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금액 그대로 입찰을 해버린다. 라는 것이 이 지역의 어떤 수요자들의 반응, 아파트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물건에 적용하면 가중평균 구하면 100.26%가 나옵니다. 자, 이 매도 호가, 하한가 3억을 적용하면 자, 명도하고 경쟁 심리 반응하면 약 3억 3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억 2천 상한가 적용하면 3억 2천 334만 원. 3억에서 3억 2천 그 사이에서 낙찰이 됩니다. 거래 가능 금액 그대로 그냥 아마 낙찰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중간 가격인 3억 천. 중간 정도 금액이죠. 자, 이 금액이 낙찰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을 적용해서 경매로 취득할 경우에 전체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느냐.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자, 등기비용, 그리고 이사비용, 이거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건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고, 일단은 잡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불측의 지출이 아니라 예상한 지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3억 1,641만 원 정도의 정리가 된다. 그 지역 시장의 반응을 보고 최근에 있었던 유사한 물건의 어떤 경매 사례를 보고 현재 시장의 반응과 경매 물건에 대한 반응, 이거 모두를 분석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에 적용해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